테스팅. 테스팅.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들어오신 것 같아서 조금만 이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2, 3분 지나니까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어서들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시네요. 피디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나요? 네, 제가 라이브가 이제 익숙치 않아서 조금 긴장도 좀 되고요. 좀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아직 조금 이따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많이 바쁘셨죠? 예. 아마 이제 월요일이라 피곤하시고 또 힘드셨을 텐데 또 라이브까지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왔고요. 좀 아까 와서 이제 준비 좀 하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약국에서 이제 요즘 키트 때문에 약국이 난립니다. 아주 난리. 지금 키트를 어떻게든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키트 구하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서 요즘 키트를 구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약국이 좀 바쁘기도 하고요. 키트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도 키트 구하고 판매하느라고 오늘 굉장히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바쁜 월요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는 사실 제가 이제 약드라이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약드라이브에서는 이제 칼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디즈에 제가 투익 수업이라는 제품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체험단을 좀 꾸려서 제품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좀 많은 체험팩을 제공해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와디즈를 통해서 이 제품만 팔지 않고 건강 질문을 또 올리시는 그런 채널을 같이 운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 여러 가지 뭐 유산균이나 관련된 이제 제품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기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일일이 또 답변을 어제까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후기가 올라와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오늘 또 내일 순차적으로 계속 해드릴 예정인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 보니까 저도 한 분 한 분 답글을 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드라이브 이제 구독자분들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하니까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생겨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와디즈를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또 많은 또 서포터분들 또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 두 분들을 다 좀 모시고 좀 한번 라이브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의 주된 목적은 이제 그 후기와 리뷰들 그리고 질문들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궁금한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질문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을 이제 물론 제 약드라이브에서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이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질문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는 아니죠. 뭐 제가 어디 사느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아무래도 약사기도 하니까 뭐 건강 관련된 내용도 다 좋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변비지 않습니까? 변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관련 제품도 내놓았고 또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매일매일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비, 뭐 설사, 이런 장 뭐 트러블 이런 관련된 건강 질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언제든지 계속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질문과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선정을 해서 제가 또 트윅 수업 한 달치인가요? 한 달치? 요게 지금 제가 이번에 와디즈에 이제 오픈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데 이 제품을 제가 선정을 해서 드리는 이벤트를 작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체험팩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좀 어쨌든 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품을 좀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떤 걸 좀 드릴까 하다가 트윅 수업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질문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벤트를 나눠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으니까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을 제가 맨 마지막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몇 분 할지는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질문이 좋은 게 많으면 그만큼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아직은 이제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질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일단 질문이 조금 더 쌓이기 전에 일단 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약드라이브에서는 제가 칼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약사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좀 건강 정보를 좀 쉽고 다양하게 제공해드리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한 1년 가까이 제가 약드라이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디즈에서는 이제 이희태 약사로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이희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체험팩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진도 있는데 이제 이희태 약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국을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제가 미생물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석사, 박사 하면서 그 보건대학원에서 학위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관련된 뭐 미생물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도 좀 지도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런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캐프리옴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제품도 만들고 또 이제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좋은 제품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와디즈 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의견 주신 것들 제가 꼼꼼히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또 노력하는 의미에서도 와디즈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약국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디즈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이제 홍보 대사 같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이크로바이옴, 장의 건강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의 소개는 뭐 간략하게 하고요. 네, 하여튼 질문 계속 올려주십시오. 제가 놓치지 않고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뭐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놓치지 않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소개를 간략하게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뭐 꾸준히 소통을 하셨으니까 이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정도는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토록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죠.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최근에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한 명이긴 한데 건강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비만이나 이런 대사질환, 뭐 당뇨, 뭐 고혈압, 뭐 이런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 뭐 아토피, 뭐 천식, 뭐 대장염,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요즘은 또 치매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잘 가꿔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애완견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거 키우는데 우리가 평생 같이 이제 가야 할 미생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품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될 미생물들이니까 이제 잘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성들에 대해서 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 이벤트 그 체험단을 하면서 그 이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보이시나요? 예, 보셨죠? 아마 이제 뭐 냉장고 같은데 붙여놓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이 분변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장의 건강을 좀 예측하는 그런 이제 척도인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 장내 미생물이 뭐 좋고 중요하고 뭐 다양성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물론 요즘은 돈 내면은 미생물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이런 장내 환경, 장내 어떤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똥의 모양을 보고 분변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장내 환경을 조금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제가 체험단 이제 패키지를 드리면서 제가 이 체크리스트, 이 브리스톨 분변 척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생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이제 이 제품을 챙겨 먹는데 큰 도움이 됐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칭찬 스티커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이들 이제 좋아하죠. 이게 이제 뭐 나무나 이런 거 이제 스티커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 건데 하루 먹으면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이제 똥을 다 완성하는 그런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좋아해서 저도 좀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주일 패키지를 드리면서 스티커 7개를 매일매일 붙이면서 내가 이 제품을 먹었구나 체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이 똥의 모양을 보면서 오늘 나의 똥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뭐 이런 되게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톨 대변 이 척도는 이제 와디즈 체험팩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약드라이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똥의 모양을 우리가 보통 뭐 변비다, 설사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좀 변이 됐어, 뭐 변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의 똥의 모양이 어떤지를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대변의 모양은 장의 어떤 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이제 나오는 그 체류 기간,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이제 적당한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하루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분변 척도에서 보여지는 이 제3형, 4형, 그러니까 소세지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분변들, 여기 후기에 달린 글을 보면 이제 구렁이 한 마리를 봤다, 뭐 아나콘다를 봤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매끈한 분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하루 정도의 분변이 이제 체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내 환경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약드라이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제공해 드릴 생각인데 이런 것들 보시고 장 건강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산균 뭐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분변의 모양을 좀 매일매일 체크해가면서 이 제품이 나랑 좀 맞구나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쉽게 응용하셔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또 이제 재밌게 좀 해볼 수 있는 브리스톨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품 이제 구매하신 분들, 펀딩하신 분들께는 또 이 브리스톨 척도를 또 다 좀 리뉴얼해서 보내드릴까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실제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이 좀 볼까요? 네, 1년치 펀딩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파바로티님, 예, 테스트,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시고 결과가 좋고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뭐 이제 지체 없이 1년치 펀딩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YDG 플랫폼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유산균 이런 제품들은 먹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나의 장과 좀 잘 맞는 제품을 고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후기도 남겨주셨지만 또 펀딩까지 이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네. 자, 질문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질문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와디즈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좀 요약해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도 같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안 해드리는 거 아니니까 질문도 계속 올려주시고요.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일단 그럼 이 제품, 이 반응이 뜨거웠던 이 바운스 트윅스업 제품에 대한 후기를 좀 살펴보면서 뭐 대놓고 자랑을 할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좀 후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리얼 후기입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뭐 조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남겨주신 후기들이거든요. 물론 뭐 이벤트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후기를 정성스레 남겨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품을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후기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 전에 후기를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 굉장히 재밌었다는 내용이 있죠. 후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 똥의 모양을 실제로 내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먹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면서 칭찬받으면 스티커 붙이면서 이 쌓여가는 즐거움을 또 즐기고 또 만족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다.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브리스톨 이 척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영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척도들이거든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브리스톨 척도가 굉장히 재밌었다는 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보여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게 좀 뭐가 떴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 변 모양, 똥 모양이죠.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브로셔 너무 좋았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체크리스트죠. 그러니까 평소 별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표로 그 내 똥 상태, 그러니까 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리뷰도 우리 이제 스벅 호객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또 이 뽐뿌리님께서도 이제 보름 전에 아마 처음부터 후기 이제 체험팩을 신청하셔서 참여하신 분 같아요. 스티커 매일 붙이면서 챙겨 먹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매일 체크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먹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산균을 또 챙겨 먹고 또 화장실을 가는지 체크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브리스톨 이 스티커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체험 기간이었다.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글도 남겨주셨고요. 또 있나요? 또 보면은 네, 또 이제 변의 모양을 우리가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냥 변비야, 설사야 이게 아니라 7개의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태를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미로님께서도 변은 원래 좀 물음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몇 체형이었는데가 아니라 그냥 물음표현이었는데 3일 정도부터 약간 단단하게 형태가 변했다가 아니라 단단하게 4형으로 변했다. 굉장히 그렇죠. 많은 발전이죠. 그래서 4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7개 단계 중에서 내가 몇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똥이 이러니까 장 상태가 좀 좋아졌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어떤 변화를 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똥의 변화를 확신히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변비에도 설사로 간 게 아니라 1단계만 변해도 변화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좀 더 먹으면 조금 더 변하겠다. 좀 더 3, 4형으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 척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뭐 이분들 이외에도 굉장히 이 스티커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양이 푸짐하네요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유산균들 뭐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드시는 분들이 좀 많죠. 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 드시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이 양이 되게 많았다. 솔직히 뭐 조금 먹기 부담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아서 이게 뭔가 푸짐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유산균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유산균들 같은 경우 2g 내외인데 이건 4g. 그래서 거의 뭐 유산균이 2배네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입에 털어 놓으면 한가득 입에 이제 담을 수 있어서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 또 이제 이게 양이 많아도 굉장히 텁텁하거나 목에 걸리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기가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네요. 고수정님 이런 이제 후기 남겨주셨고요. 또 이제 최서영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2g짜리가 많죠. 시중에 유산균 제품들이 2g짜리가 많다 보니까 그 유산균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배가 많다. 4g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2g짜리 제품을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락모피타는 그 제품 경우도 이제 2g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에 비해서 양이 되게 많았다. 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고요. 또 윤궁님께서도 유산균 양이 많아서 놀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가루를 털어 넣었는데 끊임없이 입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세희님께서도 이게 굉장히 많죠. 이게 양이 많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또 좀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최고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최고로 기존에 먹었던 것 중에 최고로 양이 많았다. 근데 이제 뭉쳐서 빨리 안 없어지는데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먹기가 편했다. 아니 그만큼 잘 녹고 뭐 이제 뭉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캡슐제, 물로 이제 삼키는 것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스틱으로 된 가루약들이 좀 좋은 편이고 또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왜 양이 많았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만든 이 트윅섭은 보실까요? 이 정도 분량이거든요. 좀 크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유산균에 비해서 좀 스틱이 좀 큰 편에 속하나요? 좀 가는 제품도 있고 보통 그런 건 이제 2g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4g이죠? 4g. 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산균도 물론 들어있기는 한데
그 프리바이오틱, 그러니까 유산균의 먹이라고 부르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좀 뭔가 굉장히 뭐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좀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을 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유산균으로만 된 제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양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 프리바이오틱을 좀 충분히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제품의 어떤 특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실 때에도 이게 양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뭐 입에 그냥 털어 넣어서 녹여 드셔도 되고, 뭐 물로 삼키셔도 되고, 뭐 이런 샐러드나 이런 데 이제 타서 아니면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산균이든 뭐 이런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이든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드시든 뭐 식전이든 식후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뷰 중에 이런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반가웠던 그런 이제 리뷰 중에 하나는 그 제게 맞는 유산균을 찾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조금 이제 좀 있어서 제가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질문 몇 가지만 좀 받고 또 리뷰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술을 마시면 이게 와이바이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술을 마시면 쾌변, 안 마시면 변비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뭐 술도 이제 종류가 주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술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일단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이게 자극적인 음식이니까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분들 있죠. 저도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 신호가 오죠. 그러니까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 또 이제 술에 있는 그런 성분들, 또 맥주 같은 경우는 탄산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장을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변비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변비약도 장의 어떤 운동을 자극을 이렇게 줘서 신호를 보내서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이 이제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그게 너무 심하시면 설사를 하시기도 하고 뭐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이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장이 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데 술을 좀 많이 마시거나 특히나 이제 안주를 좀 뭐 매운 거, 밀가루 음식 위주의 그 안주와 술을 먹게 되면 다음날 꼭 뭐 아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술을 마셔서 그 대변 이제 변을 잘 보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술 자체가 그런 좀 장에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이해하시고 좀 줄이셔야죠. 뭐 줄이시면서 그러니까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식단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장이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에게도 이런 이제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괜찮다가 이런 술만 마시면 좀 그러시는 분들은 그때만 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매일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좀 트러블이 좀 있어서 힘드시면은 좀 매일 드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하셔서 이런 제품을 좀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와이바이님께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후기 좀 살펴보는 시간을 또 이어서 가져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유산균이 이게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 이제 다르다. 장내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는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생태계가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내 장에 좀 맞는 제품을, 그러니까 제품도 사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 들어있는 배합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잘 맞는데 나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이제 본인 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리뷰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이제 리뷰들이 많습니다.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분은
이제 갱년기 세대님께서는 이제 펀딩 참여자로 뜨죠. 이분도 이제 먹어봤는데 유산균 유목민 생활을 10여 년, 네, 예,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뭐 거의 뭐 시중에 남아 있는 유산균 제품을 다 드셔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이제 이 체온팩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별로 여기 써 있네요. 그냥 반신반의 하는, 거의 포기한 거죠. 아, 뭐 내가 웬만한 거 다 먹어봤는데 이건 뭐 효과 있겠어 하면서 아마 드셔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단 신청을 하셨는데 돼서 이제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스티커도 있네, 뭐 붙여보지 뭐 했는데, 예, 5일째 대변 상태 확실히 느껴졌다. 뭔가 느낌이 왔던 거죠. 장에 느낌이 와서 이거 이제 뭐 1년, 10년 넘게 드셔봤는데 딱 먹으면 알죠. 며칠 만에 이게 느낌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변비는 아니었으나 건강한 변 상태는 아니었으나 뭐 이거 먹고선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1년치를 그냥 바로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는데 기름진 땅을 발견한 거죠. 그럼 거기 정착해야겠죠. 더 이상 뭐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이제 1년치를 펀딩하신, 그래서 이제 어머니 것도 1년치를 더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어머니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무턱대고 1년치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드셔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선택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갱년기 세대님께서는 이제 감사하게 펀딩을 1년치 해주신 분이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며칠을 먹어보니까 신호가 와서 그래서 펀딩을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사실 대부분 그런 후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은 먹고 이런 그 브리스톨 척도를 이제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꾸준히 먹겠다. 그래서 이제 펀딩으로 이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하나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또 이제 면역 관리에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또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임소희님께서는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면역력 관리 때문에 이 유산균이나 이런 좀 관련 제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약국에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그 장이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장의 어떤 그 중요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어떤 대사 관련된 그런 기능과 이제 면역 관련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 장의 환경이 좋아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쓰다가 또 유산균에 대한 섭취를 또 고려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 건강을 챙기게 된 어떤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파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트윅서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드라마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파이팅이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펀딩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섭취하고 며칠 후에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자마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치는 최소한 뭐 꾸준히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유산균은 들어있기는 한데 이 제품이 어떤 변비나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또 장 환경이 다르고 또 심한 사람들은 좀 오래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좀 세게 먹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후기도 보면은 먹었을 때 뭐 이윤서님께서도 남겨주셨죠. 먹었을 때 2일차까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3일차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긴가민가하고 포기할까 했는데 이게 변의 모양이 바뀌고 달라지니까 이제 뭐 효과를 봤다. 그 이후부터는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이미선님께서도 이제 꾸준히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나 봐요. 뭐 한 3-4포까지는 반응이 없었는데 5포째, 그 5일째부터 반응이 왔다. 그래서 확실히 반응이 온다. 이제 그런 후기도 남겨주셨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효과가 없었지만 먹어봤더니 마지막 날 효과를 느끼신 분도 있고요. 7일차, 아, 이거 하나 마지막 먹을까 말까 했는데 먹었는데 그때서야 이제 효과가 있어서 또 펀딩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이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 장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제품도 몇 번 먹어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좀 꾸준히 좀 드셔 보셔서 최소한 한 1주, 2주 정도는 드셔보신 다음에 아, 이 제품이 나랑 좀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 포 가지고 좀 안 되시면 용량을 조금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심한 변비가 있다. 근데 제품에서는 뭐 하루에 한 포만 먹으라고 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한 포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상에 따라서 조금 더 가감하셔도 되니까 뭐 한 포라고 되어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두 포를 드셔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이 본인한테 맞는지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후기를 보면은 이제 이 후기는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요. 또 새로운 사실이었고 저도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분 또 펀딩까지 해주셨던 분인데 이분 굉장히 제 기억이 나는데 후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캡처만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 길게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갤럭시 워치 4를 활용한 간 체성분 측정을 2월 6일부터 꾸준하게 쟀다. 체지방량, 체지방률은 이분 연구 보고서 같지 않나요? 예, 체지방률은 살짝 줄고 체수분은 약간 늘었다. 이런 결과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대변과 몸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권예찬님께서 이 뒤로 사실 더 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 저도 뭐 이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구했고 나중에도 한번 저도 한번 구매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제 지표,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이분은 실제로 그 변비가 있었는데 그런 개선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펀딩까지 이어지신 분인데 지표를 보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대변 활동도 되게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며칠 먹고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살짝 줄었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뭐 제가 만든 제품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너무 과장된 그런 결과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체수분이 살짝 늘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수분은 몸에서 좀 이렇게 좀 급변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몸에 우리가 변비 생기면 물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내 그런 수분의 어떤 그 보유량, 함유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수분량이 늘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장내에 어떤 수분이 좀 잘 함유되어 있었고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좀 일이 좀 덜했고 변이 좀 무르게 돼서 기존에 좀 딱딱했던 변이 잘 나와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권예찬님 리뷰 길게 좀 남겨주셨고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균들 드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산부나 아니면은 이제 출산하신 이후에 어떤 뭐 몸의 변화가 아무래도 있죠.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후기에도 블리킴께서 이분은 이제 펀딩도 참여를 해주셨네요. 임신 이제 15주 차 되는 임산부입니다. 임신하면 변비 굉장히 흔하죠.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비약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유산균제를 굉장히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블리킴 님도 뭐 전부터 변비가 있었는데 임신하고 더 심해졌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겠죠. 몸도 무거우신데.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뭐 비싼 것도 먹어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산부들 어떤 제품들이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용 뭐 오메가3도 비싸고요. 다 비싸죠. 뭐 특별하게 비싼 이유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비싼 브랜드 많이 먹어보신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다가 이제 트윅스업을 드셔보시고 뒤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첫째 날 뭐 2형, 3형, 셋째 날 또 뭐 이렇게
그 분변 척도를 기준으로 또 적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딩까지 이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소개는 안 되어 있는데 출산 이후에 이제 철분제들 많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분들도 철분제 많이들 드시죠. 근데 철분제 드실 때 가장 큰 부작용, 흔한 부작용이 바로 변비거든요. 변비. 그러니까 철분제가 쉽게 해서 잘 흡수가 되면, 먹은 철분제가 장에 다 흡수가 되면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면 변비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철분제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에 남아있는 그 철분제들이 변비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관련은 없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철분제는 이제 그 비타민 C랑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비타민 C, 우리가 해서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죠.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주스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로 드셔도 되지만 주스로 드셔도 괜찮고, 또 이제 비타민 C 판매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비타민 C랑 같이 드셔도 이런 변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철분제 드실 때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유산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라는 후기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균이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그러니까 뭐 투익섭을 드셨을 때도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치 되게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짧게 체험을 해보시는 거라 그 안에 효과를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품이 그냥 본인의 장과 잘 안 맞아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정다임님께서도 이제 효과가 없는데도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대도 컸고, 체험 도중에 이제 바로 뜨자마자 펀딩할 만큼 충성할 준비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멘트인데, 아무튼 다 되어 있습니다만 7포를 먹어본 결과 제게 맞는 유산균은 아닌가 보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만든 제품,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뭐 자신 있게 만들어도 모든 장 환경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저는 조금 더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드셨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다른 제품을 드셔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실제 약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뭐 D사, 뭐 L사 많이 드셔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효과가 없었던 경우들이 많은데, 투익섭도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나 또 고민도 많이 좀 되는 그런 리뷰인 것 같습니다. 또 부작용이 있었던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두 케이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이게 모든 약이나 뭐 음식에도 알러지가 있듯이 건강기능식품, 약에 대한 알러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러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먹을 때마다 뭐 알러지 검사를 하고 먹어야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균 각각의 균주에 대한 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모든 약은 그 부영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부영제. 그래서 캡슐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약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전분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부영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생긴 이제 해닝님께서도 알러지가 좀 반응이 있으셔서 다 드시지 못하고 포기를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무리하게 뭐 무식하게 계속 먹는 것보다 내가 이제 알러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중단하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해닝님도 이제 현명하게 중단하시고 리뷰까지 남겨주시는 정성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이 가족력으로 장 건강에 신경 쓰셨다는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냐면은 이분은 펀딩까지 하셨네요. 물론 효과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유산균 드시는 분들, 이제 증상이 없어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대장 관련된 염증이나 이런 걸로 좀, 뭐 여기 이제 대장암, 진달래님께서는 이제 아버님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 좀 되셨던 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유전적인 요인이냐, 뭐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
예전에는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비중이 좀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유전적인 영향도 물론 있지만 이제 환경적인 어떤 요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서 물론 어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환경적인 걸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유전적인 거에 낙담하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을 좀 더 잘 갖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이 그 유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마이크로바이옴을 뭐 제2의 유전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여섯 번째 장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장내 미생물은 엄연하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셔야겠고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잘 가꾸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질환으로부터 조금 이제 위험률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리뷰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진달래님께서도 이런 어떤 가족력이 좀 고민이 되셔서 걱정이 되셔서 이런 아마 유산균 제품들 아마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제품도 중요한데요. 평소에 이제 식단 관리나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런 답글도 남겨드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리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어저께까지 한 130여 개의 이제 후기 리뷰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카톡 채널에서도 또 후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거의 한 130개 정도의 리뷰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답변을 다 제가 해드렸는데 굉장히 어쨌든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고 그 남겨진 후기들을 한번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제품을 드시고 어떤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지 좀 좀 시간을 가졌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계속 지금 아까 이어서 좀 볼까요? 아까 이제 그 와이바이님 답변을 좀 해드렸고요. 에어프릴킴께서 남겨주신 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전문가들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식전이 좋다, 어떤 사람은 식후가 좋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드십시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유산균의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살아가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담즙산이나 유산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유산이나 담즙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만나는 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그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위산 분비가 뭐 밥 먹을 때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시간대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맞춰서 드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은 코팅이 잘 되어 있거나 뭐 캡슐 같은 경우는 장에서 높게 잘 그 위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보호를 좀 해주는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또 유산균 제품을 들어가는 균주들은 대부분 다 위산이나 담즙산에 강한 녀석들을 골라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뭐 취약한 애들을 골라서 이왕이면 원료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료로 사용하려면은 얘가 위산이나 이런 데 잘 견뎌야겠죠. 그런 애들을 추려서 만듭니다. 똑같은 애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섭취해 주시는 거를 저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는데 뭐 할 거 많은데 이거를 뭐 식전 식후에 언제 먹어야 되나 안 먹었네. 이거 언제 먹을 걸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시간에 먹어봤는데 언제 효과가 제일 좋았다. 그럼 그때 드시면 돼요. 나는 밤에 먹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럼 밤에 드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다희님께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은 일반 유산균과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균들을 다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산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이라는 그러니까 락틱 액시드 우리가 이제 우유 먹으면 뭐 유당불내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유산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있는 그런 균들을 유산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유산균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유산균이라고 해서 다 건강에 또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게 뭐 100%다 뭐 모든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정의를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이 뭐 일반 유산균보다 다르다 이거는 좀 질문 자체가 좀 설명해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유산균 제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쉽게 그냥 프로바이오틱이랑 유산균이랑 그냥 비슷한 거다,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균들 중에서는 유산균은 아닌데 유산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균은 아닌데도 건강에 되게 이로운 도움을 주는 그런 균들도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도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균들은 좀 프로바이오틱과 이제 유산균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냥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을 동일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체하는 체질인데 유산균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 유산균 중에서는 뭐 헬리코박터균을 좀 제균하는 그런 위염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들 특허를 받아서 뭐 개별 인정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한데요. 뭐 유산균 자체가 그러니까 체한다는 얘기는 이게 위쪽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를 이제 입에서 잘게 씹어서 넘기면 위에서 그 위산으로 녹여서 그거를 장으로 내려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이제 흡수도 하고 대변이 만들어져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잘 체한다는 체질은 그 위 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잘 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잘 씹어서 여러 번 씹어서 넘기시고 그러니까 잘 안 씹고 넘기니까 위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각각의 소화 기능이 있는데 좀 천천히 식사를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좀 기름진 음식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래도 잘 그러시면은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 폭식하시거나 급하게 드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산균은 좀 장 쪽이다. 장 쪽에 좀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명 덕미의 일상님께서 이제 아까 이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이제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변이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제3형과 제4형이 이제 이상적인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세지 모양으로 아니면 뱀 모양으로 이제 나온 그런 대변을 얘기를 하고요. 뭐 약간의 좀 금이 가 있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수분 상태나 그런 어떤 영향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3형과 4형이 그래도 제일 이상적인 분변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분변이 먹은 음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내에서 보통 한 하루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대변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체류 기간입니다. 너무 오래 장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변비가 되는 거고요. 계속 이제 숙변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변비가 되는 거고 먹자마자 바로 이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 후기에도 이제 그런 분들 식도랑 뭐 장이랑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설사가 심하신 분들은 체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시간. 그러니까 먹은 게 뭐 흡수되고 분해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대변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체류 시간이 짧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체류 시간은 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 한번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면 좋다라는 의미가 하루 정도 있다가 대변으로 나오고 또 하루 정도 있다가 대변으로 나오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3형, 4형으로 소세지 모양의 뱀 모양의 대변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 4형의 대변이 가장 그 브리스톨 척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보시면은
김다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제 투익섭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유산균이 이런 어떤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질환에 치료제로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이 유산균 이제 프로바이오틱이 이제 치료제로 쓰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브리스톨 척도로 봤을 때는 이제 육형 칠형, 설사 변을 보시거나, 잘 못 참으시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셔야 되거나, 변이 무르거나, 배가 살살 아프거나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근데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은 이게 뭐 치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추천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맞는 제품을 고르셔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투익스업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이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리킴께서 5세대 유산균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단어를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제품이 보면 1세대 유산균, 뭐 2세대 유산균, 뭐 3세대 유산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마케팅적인 이제 홍보 수단, 마케팅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세대, 그러니까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딱 들어가면 1세대다, 2세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유산균들은 그런 어떤 뭐 역사적으로 뭐 발전이 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이제 유산균들이 어떤 틀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식물에서 뭐 추출한 균들을 뭐 1세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모유에서 뭐 한 거를 뭐 2세대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각각 뭐 식물에서 얻을 수도 있고 동물에서 얻을 수 있고요. 뭐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유산균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개발을 해왔던 거지. 뭐 요즘 뭐 특허균주를 뭐 3세대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현혹이 되시고 광고를 하니까 예전에 내가 3세대 먹었었는데 이번에 그 5세대를 먹어볼까? 갈아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케팅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5세대 유산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광고하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고요. 영구적으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고 분류고 구분이기 때문에 이런데 너무 혹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사체도 요즘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뭐 3세대 뭐 유산균이라고 부르고 뭐 하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 있다 완 건데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뭐 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다 보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그거를 이제 제품화해가지고 뭐가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사실 효과도 별로 없고요. 별로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름만 그렇게 거창하게 만든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어떤 분류들, 뭐 3세대, 2세대, 뭐 이런 차세대,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에이프릴킴께서 설사를 본다는 유산균을 먹기가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산균이, 그러니까 설사랑 변비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긴 한데, 설사가 심하신 분들도 유산균을 먹으면은 또 정상이 되기도 하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또 유산균을 먹었을 때 또 정상변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약처럼 그러니까 단편적인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장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를 본 날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날 술 먹고 매운 거 먹고 설사 막 할 때 유산균 한 포 딱 먹으면 저는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잘 맞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드셔도 되죠.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제 아까 유산을 만들어내서 변비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럼 설사에는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약은 그렇죠. 변비약을 설사 증상이 먹으면은 안 됩니다. 반대로 설사약을 변비 증상이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건 약의 얘기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은 유산균 제품은 이제 정상화 시켜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설사 본날에도 유산균이 그 설사를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신가요? 이것저것 이제 드시는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20대가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 너무 고민이 되셔서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은 뭐 얘기 들으면 다 먹어야 될 것 같죠. 사실 뭐 제품마다 다 긍정적인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를 꼭 다 먹을 필요는 없고요. 사람마다 뭐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저도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두세 개, 세네 가지 정도는 뭐 드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좋다고 먹고 뭐 하다 보면 집에 막 이만큼 쌓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가져와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요것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제품마다 요즘은 또 기능성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분이 겹치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눈 영양제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가 들어가는데 일반 어떤 혈액순환제도 오메가3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겹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보고 한 제품만 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 20대가 꼭 먹어야 된다, 30대가 꼭 먹어야 된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20대도 몸의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떤 게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비타민 C, 루테인, 유산균, 멀티비타민, 효소, 오메가3 등, 여기 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있으신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더 드시는 것 같은데 각각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 인정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고 꼭 필요하신 것만 이 중에서 한 반만 드시죠. 다 드시지 마시고 한 세네 가지 정도만 좀 결정하셔서 아니면 나중에 저희 카톡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왜 이걸 먹는지 내가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뭐 기저질환이 좀 있는지 뭐 이런 거 제가 모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뭐 너무 개인정보를 너무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알려주시고 이런 제품들 먹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중에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20대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거는 그냥 삼시세끼 건강한 식사 잘 하시는 게 꼭 먹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 약을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20대시니까 약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식사 관리나 운동으로 건강을 또 챙겨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아무튼 궁금하시면 나중에 남겨주시고요. 배에서 계속 꼬르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꼬르르 소리가 나신다. 가스가 차시거나 이제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 제가 물론 장 환경이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식사를 급하게 하시거나 빨리 하시거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뭐 국에 이제 말아서 막 이렇게 후루룩 먹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 국에 이렇게 말아서 먹는 그 식습 습관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에서 입도 소화기관이거든요. 입의 침으로 인해서 음식이 어느 정도 분해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후루룩 막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입의 어떤 소화기관은 그냥 통과해버리고 바로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를 좀 일단 천천히 좀 잘 꼭꼭 씹어서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나시면 그때는 뭐 이런 뭐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제품을 좀 권해드려 좀 섭취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겠네요. 장 환경이 안 좋아서 또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뭐 제품 먼저 드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시는 쪽으로 일단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수민맘께서는 이제 뾰루지가 많이 나고 변비가 심해서 장 관리를 빡세게 하고 싶은데 장에 좋은 음식들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유산균은 일단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변비가 심해서 뾰루지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뾰루지가 많고 변비가 생긴 게 아니라 변비가 생겨서
변비가 생긴다는 것은 체류 기간이 길면 그 안에서 이제 숙변이 쌓이고 어떤 독소 뭐 가스들이 메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혈액을 돌면서 몸을 돌면서 뾰루지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화장도 잘 안 받고 뾰루지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굉장히 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것 또한 사람마다 장마다 또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 뭐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는 장에 좋은 음식은 제가 이제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장에 좋은 음식,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좋은 음식, 장내 환경을 좋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면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일단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들, 정제되어 있는 그런 탄수화물, 설탕 뭐 이런 거 일단 피하셔야겠고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맛있죠, 엄청 맛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장의 환경이 깨지거나 안 좋아지면은 뾰루지나 이런 게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일단 좀 줄이셔야겠고요. 가급적 끊으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에 뭐 이제 잡곡이라든지 어떤 과일류, 견과류, 또 뭐 해조류, 콩류 이런 음식들 위주의 식단을 좀 하신다면은 장 환경이 좀 좋아지면서 피부톤도 좀 좋아지실 확률이 높고 화장도 좀 잘 받으시지 않을까. 그러면 뾰루지 생길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운동을 위해 덕미의 일상님께서는 이제 운동을 위해 걷다 보면 방귀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방귀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변이 장내에 좀 많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 이제 척도에 보면은 제1형, 제2형 뭐 이런 변이 있으신 분들은 안에서 이제 숙변으로 인해서 가스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가스가 당연히 방구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분변 그 똥의 어떤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을 좀 충분히 드시면은 장의 어떤 밸런스가 균형을 좀 잘 맞으면은 분변의 어떤 모양도 바뀌면서 방귀가 나오는 횟수도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제 숙변이 많이 쌓여서 나오는 방귀는 또 독합니다. 굉장히 냄새가 독하죠. 이제 독하면은 사실 더 끼기가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없을 때 사실 뭐 냄새가 안 나면은 좀 뭐 몰래 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 좀 했고요. 어떻게 뭐 시간이 어떻게 예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인트로 지금 잠깐 하면서 그러면 잠깐만 인트로 잠깐만 영상이 좀 보여드리고요. 바로 곧 돌아와서 이제 질문들 몇 개 좀 더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와디즈에서도 이제 저랑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좀 했는데, 그 중에 올라온 질문도 좀 몇 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뭐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제 예은님께서는 이제 제품을 먹으면은 이제 안 먹을 때는 정상변이 나왔는데 이 제품을 먹으면 좀 설사를 좀 경험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랑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람마다 이제 장 상태가 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포를 먹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적절한 용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일단 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제품을 한 반만 좀 드셔보시던지 이렇게 해보시고도 계속 설사가 발생을 하시면은 이 제품이 그 이제 예은님 장에는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극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장의 운동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보시고도 계속 설사가 발생하시면 그때는 이 제품보다는 좀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그 미니트리 1124님께서 아까도 이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식전 식후 언제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하지 이걸 뭐 식전에 먹어야 되냐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뭐 따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숙님 께서도 이분은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유산균을 이제 드시다가 이제 이 제품을 드신 건데 아무래도 캡슐은 이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좀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가루니까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느냐 비슷한 질문인데요. 뭐 이분께도 제가 그냥 뭐 편한 시간에 기존에 드셨던 시간에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상 후 공복 상태 물과 함께 복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셨을 때 효과가 좋으셨으면 어떤 분은 그래서 본인은 저녁에 먹었을 때보다 아침에 먹었을 때 좀 더 장이 더 편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리뷰에 그분은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이분도 본인이 편한 시간에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 제품 씹어 먹어도 상관없나요? 씹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물론 이제 약 중에는 씹어서 먹으면 약물이 좀 깨지는 그런 제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은 씹어 드시지 마시라고 오히려 입에 녹여 드시지 씹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유산균 제품은 뭐 코팅이 되어 있다고 씹는다고 코팅이 다 깨지거나 그러려면 거의 없으니까 씹어 드셔도 되는데 이제 단지 이에 좀 끼거나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유산균이 굉장히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한번 이에 끼면 잘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관없다면 씹어 드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 어느 게 드셔도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에 좀 성진영님께서도 뭐 아침 공복에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죠.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뭔가 정답을 얘기하려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아무튼 큰 상관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번 아이디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용 유산균 요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용 뭐 이렇게 질내 유래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신다고 하셔서 이 유산균이랑 이 장에 먹는 유산균이랑 다른 거냐 같이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질내에 여자분들 이제 질내에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장보다 굉장히 많은 유산균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유산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어 면역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내에 살고 있는 유산균 중에 어떤 걸 하나 분리해서 그걸 제품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유산균만 뭔가 질내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내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종류의 유산균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런 같은 좋은 작용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지 얘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아니어도 일반 다른 유산균을 섭취를 하셨을 때에도 질내의 어떤 건강이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질내 유산균을 먹었을 때에도 이게 어쨌든 유산균이지 않습니까? 질내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지만 장내에도 살고 있는 그런 유산균이고 유산균이어서 유산을 또 내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균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용 유산균, 질내 유산균이라고 하더라도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용 유산균을 먹었을 때도 이런 뭐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 같이 먹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같이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질내 유산균을 먹었는데 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장에 또 좋은 어떤 제품이 있다면 같이 드셔도 큰 상관은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여성용 유산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그 와디지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개를 대표적인 걸 좀 추려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기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신 이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또 늦게 우리 들어오신 존역스 여행기님께서는 이제 다이어트로 1일 일식을 하는데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변비가 없다가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생겨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식사를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이미 숙변으로 빵빵해 있으니까 식사를 거르거나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은 이 장이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삼시세끼를 일정하게 먹어줌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되면 리듬을 가지고 운동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운동력이 어떤 그 장의 어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그 어떤 일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일정하게 식사는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어야 밀어내면서 또 변이 제거되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식사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로 아무래도 식사가 삼시세끼를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꾸신 거죠. 하루 세 끼를 먹었다가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장의 입장에서는, 소화 기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 어떤 운동이나 이런데 좀 적응이 안 돼서 변비가 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그러니까 고형식, 씹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런 뭐 갈아서 먹는 이런 주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야채 주스들 뭐 이런 거 갈아서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도 잘못 먹으면 잘못 먹는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경우도 이게 사실 몸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장에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액체 상태지 않습니까? 갈아 놓은 거니까 그 형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뭔가 씹을 수 있는 그런 고형물이 들어와야 장도 운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화 기능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이제 어떻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변비가 발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께는 그 일정하게 좀 적응하실 때까지는 이런 뭐 투익 수업이라든지 뭐 투익 수업이 아니어도 뭐 유산균이나 이런 프리바이오틱 제품을 좀 드셔서 그러니까 음식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는 먹는 어떤 그 에너지원을 좀 줄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 뭐 당, 단백질 이런 것들 줄여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런 걸 줄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몸에 이제 저장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에너지를 씀으로써 소비가 되니까 살이 빠지는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절대적인 그런 원칙인데 그 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가 안 돼,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뭐 야채라든지 채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잡곡에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식이섬유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보다는 우리 몸에는 흡수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긴 하지만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나 장내 미생물들은 그런 식품들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게 있어야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들을 그래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쓰이는 그런 인풋은 없지만은 장내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그 미생물들에게는 그래도 걔네들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먹어주면은 대변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좀 오늘 이제 질문이 거의 다 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시죠? 거의 1시간 반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 계셔서 경청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게 몇 분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정해져 있는 거 없다 그러셨죠? 오늘 일단 제일 일찍
좀 들어오셔서 또 질문까지 해주신 우리 이제 수민맘님, 예, 수민맘님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좀 그 뾰루지 많이 나신다고 하셨던, 예, 이게 수민맘님이시구나. 예, 수민맘님. 질문까지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좀 드리고, 또 마지막에 오신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분께도 이 투익 수업이 필요한지 이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1일 1식 다이어트 하시면서 한번 섭취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릴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달치인가요? 뭐 제가 수량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드셔보신, 체험팩보다는 많은 양의 투익 수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몇 분 많이 드려도 되나요? 다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거 뭐,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A와 I님은 이제 뭐 20대 분, 영양제 이것저것 많이 드신다는 분도, 제가 이분은 대신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때 제품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꼭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제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하여튼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드라이브랑 이제 와디즈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또 이제 후기들이나 리뷰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도 굉장히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연구나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더 좋은 제품 좀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약드라이브도 또 좋은 정보들 굉장히 많이 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라이브를 오늘 좀 제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능숙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또 들 수 있는 것 같고 재밌었던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PD님과 얘기를 해서 제가 약드라이브도 그렇고 라이브를 좀 종종 해서 여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때 뭐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